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지난달 27일이었죠. 청약제도 새로운 거 이제 적용되면서 뭔가 분양시장에도 조금 더 불이 지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분양을 받기 위해 좀 몰려드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시장도 조금씩은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모습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는데 이 김에 이제 3월 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조금은 더 분위기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져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저희 해결을 해드리고 있고요.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 부동산 가이드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전화를 주셔야 돼요. 2077-6330번 전화 열어놓겠습니다. 여기로 전화 주시고요. 02797-0300번 문자번호입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고 있어요.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뭐 이래저래 스트레스 받는다. 뭐 이러는 중에 이제 뭐 기사를 좀 봤는데요. 우리나라의 30대 연령층들이요. 돈 때문에 걱정 많고 직장 때문에 걱정 많고 이래저래 스트레스 지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서 웰빙 지수가 낮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뿐인가요? 대표님 아시잖아요. 집 때문에 결혼 앞두고 있는 이 30대들의 혹은 뭐 20대 후반들의 집 걱정은 정말 나날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한데요? 앞으로도 계속되는 거예요? 자, 저도 그 기사 내용을 봤어요. 웰빙 지수로 따져서 이제 연령대별로 따진다면 3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네. 웰빙 지수가 그 부분은 뭐냐면 신체도 건강해야 되고 또 생활도 건강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계도 건강해야 될 텐데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30대가 어찌 보면 갈 길은 먼데 지금 굉장히 너무너무 프레셔,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이 상황, 이걸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항상 뭐든지 조금 부담해서 조금 내려놓는다라는 마음으로 출발하면 제일 쉽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결혼 정년기가 좀 늦어진 우리 박소연 아나운서도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늦어진 네, 이유는 내가 지금 이제까지 벌어놓은 게 얼마고 또 이걸 갖고 집을 구입을 한다면 이렇게 출발을 했을 때 집값도 넉넉하지도 않고 그렇죠. 전세 금액은 전세 금액대로 너무 비싸고 하다 보니까 근데 거주 환경이나 이런 거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조금만 낮추면 되거든요. 집값을 너무 높은 곳을 목표로 삼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기까지 달려가기에는 너무 멀고. 그래서 없어요. 네. 이렇게 그 현실적으로 조금 이렇게 저비용, 고효율할까요? 거주하는 비용을 조금 낮추면 낮출수록 그런 어떤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예를 들어 융자를 끼고 집을 구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걸 빨리 상환하면 이제 내 집이 됐고요. 그 다음엔 나머지는 정말 노후를 위한 수익형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잉여적인 부동산 투자를 잘 했을 때 그때 서서히 만족도가 높아지거든요. 그걸 30부터 미리 준비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한 집값에 눌려있는 그래서 조금만 욕심만 줄이면 반드시 이 마음의 행복부터 네. 찾아올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단 30대만 두고 얘기를 할 것도 아닌 것이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매물이 이 정도까지만 됐으면 그냥 털고 나오면 되는데 그 이상까지 내다보다가 매도 타이밍 놓쳐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반대로 매수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지금 빨리 전화 주세요. 이윤환 대표께서 받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갈 텐데요. 여러분들 계속 아래로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첫 번째 시청자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느 곳 예. 궁금해서요? 예, 분당구 야탑동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네. 예하 공무원 아파트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나 해서요. 네, 매화 주공 아파트요. 주공 아파트. 알겠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윤환 대표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지금 그 분당구 야탑동에 예. 매화마을 공무원 아파트 하니까 이제 주공 1단지, 2단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거기에 실제 거주를 하고 계신데 예. 자, 여기를 계속 거주하는 게 낫냐 아니면 이걸 좀 적절한 시기에 매도를 해서 예. 좀 다른 곳으로 이주도 계획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 자, 그럼 언제 파는 게 가장 좋냐? 이게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자, 일단은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올해 말이라든지 내년 상반기 정도가 가장 적기일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절정이 언제냐? 그 얘기는 내 집의 가장 큰 장점으로 가격이 그래도 서서히 올라줬을 때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또 정체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올 거거든요. 예, 자, 그 요인을 찾아본다면 우선 지금 이게 지도를 봐서 이렇게 매하말이란 곳이 그 야탐역 근처에 이렇게 위치가 돼 있습니다. 자, 일단 95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예, 뭐 지금 합쳐서 대략 한 뭐 2,000세대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분당이라는 지역에 장점이 있다면 이 판교 쪽에 그 판교의 테크노밸리라든지 이쪽에 많은 그 수요층들이 입주를 하면서 여기서 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 판교부터 해서요. 또 이 아래쪽에 정자, 서현, 이매, 또 야탑까지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다른 곳은 주택 가격이 그렇게 올라서 주진 않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름아름 거래도 많이 됐고요. 그리고 전세 비율도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이런 상태에서 올해 하반기 또 내년 상반기가 왜 매도 적기냐 하면요. 자, 이쪽 아파트 같은 경우 90년대 입주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교육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뭔가 신축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신축으로 또 많은 분들이 넘어설 수 있는 그렇게 넘어간다면 여기로 이렇게 몰려드는 현상들은 조금 분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자, 그 요건 자체가 지금 그 신분당선 있죠. 예, 예. 신분당선이 정자역에서 향후 이 수서를 지나서 광교로 지나가는 게 내년에 그 개통 예정입니다. 연장 개통.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그 연장 개통 됐을 때 신축 아파트가 광교라는 게 조금 집중이 더 되겠죠. 아무래도 판교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또 그 위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일단 위례 신도시도 있어요. 물론 여기보다는 가격은 비싸지만 어쨌든 여기 노후된 아파트를 탈피해서 좀 넘어간다면 위례 신도시라든지 광교라든지 이쪽도 여지가 남았을 수 있는 부분하고요. 또 수지에 있는 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연 이쪽보다는 좀 가격이 지금 저평가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수요층들이 넘어가게 된다면 이쪽으로의 이제까지 보였던 집중화 현상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단점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이거든요. 예,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왜 올해 말이나 하반기를 이제 시점으로 잡는다 하면 일단은 아까 얘기한 신분당선의 개통이라는 부분이 내년도라는 거 하고요. 또 위례 신도시가 이제 입주되는 시기도 내년이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조금 경쟁적으로 어떤 공급의 희소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 점점점 어떤 수요층들이 좀 달아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 전에 파는 게 가장 적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올해 말하고 내년 정도를 이렇게 매도 타이밍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향후에는 지금 전세금이 계속 올라가니까 전세금 올라가서 집값도 올라갈 것 같죠? 계속해서. 예, 예.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은 전세에서 반전세로 점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전세금이 올라가는 것도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그게 올해에서 내년 정도가 전세금이 피크로 올라가는 한계가 딱 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로 생각한다면은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초가 가장 적기가 될 게 맞거든요. 그때 매도를 하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좀 이거보다 좀 저평가된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조금 낮춰가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아요. 리모델링하고는 어떤가요?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는데요. 예, 통상적으로 많은 단지들이 지금 리모델링이 어떤 기대 가치가 높을 만한 단지들은 이미 시공사에서 일부러 찾아가서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면 어떠겠습니다라는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가 있고 그렇지 못한 아파트가 있어요. 제가 아는 이쪽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리모델링 했을 때 어떤 그 장점은 많이 부족해요. 특히 리모델링 같은 경우 하려면은 단일 평형에 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작고 또 어떤 거는 큰 이런 그 혼용된 평형이 이렇게 작고 큰 것이 혼합되어 있는 이런 단지들은요. 어떤 사업성에는 굉장히 큰 차질을 빚거든요. 어떤 그 동의율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서 리모델링이라는 화두 갖고 접근하는 게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체적인 수요층에 대한 이동 방향 또 분산될 것이냐 몰릴 것이냐 이런 부분이 가장 집값을 평가하는 데는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어떻게 시청자님 궁금한 거 좀 해결이 되셨어요? 예. 예. 판단 내리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추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전화 주시기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곳 궁금하셔서요? 성수동하고 옥수동에 있는 곳 좀 매도 타임을 좀 알아보려고. 성수동? 옥수동? 뭐 두 군데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뭐 구체적으로 뭐 아파트인지 뭐 빌라인지 뭐 그런 거. 네. 아파트 성수동은 빌라고요. 옥수는 옥수동은 아파트요. 어떤 아파트죠? 저희가 지도를 좀 중앙 찾아보. 하이츠. 네네, 중앙 하이츠. 네네. 네, 성수동은 저기 뭐야 빌라거든요. 네네. 성수동 1가 5, 6, 7에 몇 번지더라고요. 일가 네네. 쪽, 예. 일가의 빌라. 예. 일단은 옥수동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시청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그 두 군데 질문이에요. 그 옥수동에 있는 중앙하이츠 아파트 하고요. 예. 자, 성수동에 있는 그 빌라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번지를 대충 보니까 뚝섬역 위쪽에 위치한 예. 혹시 재개발 지역 안에 있는 네네, 곳 아닌가요? 재개발. 예. 예, 맞아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 그 우선 중앙하이츠 아파트 같은 경우 거주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전세를 놓고 예, 거주하고 있는. 거주하고 계세요? 예. 몇 평이죠? 42평이요. 42평이라면 예. 일단 그 한강이 보이나요? 예, 좀 보여요. 보여요. 대고동이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예.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선 지금 거주를 하시니까 예. 만약에 이사를 계획을 하신다. 지금 내 거보다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비용을 낮출 계획이라면 예. 일단은 파시는 게 맞고요. 예. 그 파시는 것도 올 하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타이밍으로 따지면. 예. 자, 그 이유는 우선 그 옥수역 근처고요. 교통 편의성도 좋고요. 또 한강변이기 때문에 예. 강남에서의 접근성이라든지 수요층들의 어떤 인기는 현재 모습에서는 굉장히 높은 건 맞아요. 네네. 근데 지금 어떤 주거 트렌드라고 했을 때 예. 단점이 이제 일단 40평이라는 그런 단점이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노후된 아파트거든요. 일단 90년대 입주를 했기 때문에 예. 일단은 그 두 가지 트렌드적으로는 지금 반대로 조금 중소형 25평에서 33평까지 하고요. 그리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어떤 그 전세 비율 높아지는 거라든지 매매 금액의 상승 비율이 이거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택만 해더라도요. 집값이 42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9억 간다면은 예. 전세 금액이 대략 한 제가 보기에는 65%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일반 평균적인 전세 비율이 한 70%에서 많으면 80% 되는 곳도 많거든요. 네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세 수요자가 이 집을 사고자 하는 그런 어떤 구매력에서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이제 그 이쪽 같은 경우 옥수동이라든지 행당동이라든지 예. 금호동 이쪽 지역의 어떤 주거 트렌드로 봐서는요. 어떤 네. 신축 아파트냐 그렇지 않은 아파트냐에 대한 그 차별이 점점점 분명하게 좀 차별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금호역 옆에 이제 옥수 리버젠 아파트도 있잖아요. 예. 또 거기 옆에 이제 그 이편한 세상이 또 들어옵니다. 예. 또 저쪽 위쪽으로 가면은 그 왕심 뉴타운도 있고요. 예. 또 금호동에 이제 새 아파트들도 있어요. 이렇게 어떤 신축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노후된 아파트들의 인기가 점점 식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새 아파트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죠. 새 아파트에 30평대가 있고요. 예. 그리고 노후된 주택에 40평대가 있다면 꼭 방이 4개 필요하지 않으신 분 입장에서 본다면은 새 아파트에 30평대를 선호하는 기조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게 집값이거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그나마 한강변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을 때가 올해예요. 예. 올해 한강에 대한 수변 계획 발표부터 뭔가 한강에 대한 이벤트적인 계획을 발표를 할 때
지금 예. 한강 부르지 그 한강 조망을 제가 처음부터 여쭤보는 게 한강 네. 조망이 된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인기가 좀 있을 것이다. 라고 네. 할 때 그때 매도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보다도 다만 얼마 올라진 금액에서 올해 하반기에 매도를 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정도면 그래서 가을쯤이요? 예, 그렇죠. 올해 네. 하반기를 제가 점쳐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를 꼭 유념을 하셨다가 근데 저기 압구정동에 그 현대 그런 데도 네. 개발할 확률이 높은데. 네,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없이 단지 현재 모습만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여기에는 주택 수요자가 실수요자나 아니면 네. 투자자냐 이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실수요자들이 그 입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문호가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닫혀 있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쪽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올해 하반기 매도를 지금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성수동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이 성수 1주택 재건축 지역이잖아요. 네네. 지금 여기가 지금 사업이 진행되다가 지금 브레이크 걸려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예. 진행되고 있지 않은 구역입니다. 네네. 근데 이렇게 그 성수동이라든지 좀 어떤 그 이 근처에 주택 수요자들이 많은 곳 같은 경우는요. 예. 사실은 한 번쯤은 어떤 탄력을 받아서 가격이 오름세가 있을 때가 분명히 생겨요. 특히 이 아래쪽에 성수 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거든요. 이 한강변에 있는 서울숲 옆에 말이죠. 예. 여기가 내내 이제까지 한 2, 3년 전 정도에는 굉장히 그 침체되었었다가요. 최근 들어서는 어떤 사업 진행이 조금 빨라질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라도 조금 가격이 좀 올라서준 케이스가 있어요. 또 한남 뉴타운도 그렇고요. 자, 그렇게 보면은 여기는 지금은 내가 매도를 하고 싶어도 많은 분들이 좀 사려고 하는 그런 그 분위기는 안 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위기를 탈 때까지는 앞으로도 한 2년 동안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이쪽에 실거주 수요자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사업에 대한 기대감만 있다면,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조합원이 140이고 한 260세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사업성도 괜찮은 곳이고요. 어쩐 이쪽 근처 실수요자들한테는요, 거주 겸 투자적인 측면에서 매수 세력들이 유입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상책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상황이 또 그때 되면 뭔가 좀 바뀔지 모르니까 뭐 올 하반기 말씀하셨는데 앞에 물건이요. 그때쯤 돼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판단 내리시길 바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분 세 번째 시청자 차례가 됐네요. 자, 이번에도 역시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불러볼게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시게 된 거예요? 예, 송파구 문정동 3번지 네네. 가락 1차 현대아파트 그 44평형을 보유 중인데요. 예. 앞으로 전망하고 매도 시점이 궁금해서요. 아, 알겠습니다. 문정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지금 가락 현대 1차 아파트를 말씀하시고요. 예. 가지고 계신 거는 지금 44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일단은 그 입지적인 관점이라든지 장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우선 지금 옆에 그 문정동의 법조타운에 많은 실제 거주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문정동 삼성 레미안 아파트잖아요. 예. 자, 이쪽 같은 경우 옛날에 굉장히 시세 가치가 높았다가 지금은 많이 빠졌지만 어쨌든 요거를 필두로 해서 요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어떤 거주 수요층들은 빠져나가고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쪽 문정동이나 가락동 자체가 또 송파구에서 본다면은 공원이라든지 교통 편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이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단점부터 또 말씀을 드릴게요. 단점은 아까 그 앞전 시청자분께서 40평대를 갖고 있고 노후된 아파트라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그런 식이에요. 84년 입주를 했잖아요. 자, 근데 지금 44평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쪽 근처에 어떤 수요 측면에서
좀 이왕이면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경쟁자, 즉 위례 신도시의 46,000세대 되는 곳에 있는 어떤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결국은 이쪽이 그 위례 신도시가 태양이다, 어떤 뜨겁다라고 한다면 지금 갖고 계신 이 아파트 단지는 어떤 그 달, 좀 뭐랄까 태양에 가려지는 어떤 달에 비유할 정도로 그늘에 가려지지 않을까, 그게 우려됩니다. 아까 같이 문정동에 대한 그 이주 수요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수요층들이 더 늘어나는 좋은 장점이 있지만 이분들이 선택하는 어떤 그 수요 측면이 선호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위례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저쪽 위쪽에 하남 미사지구라든지 아니면 근처에 가락시형 아파트라든지 뭔가 새 아파트, 그리고 내 거보다 좀 더 입지가 좋거나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거에 대해서 30평대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조금 뭐가 있냐면 84년이니까 실제로 이제 재건축 연한이 됐단 말이에요. 재건축을 이제 하면은 사업성이라도 있느냐라고 하면 여기서 거주도 해 가면서 사업성이 있다면 조합원들한테 혜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중층 아파트란 말이에요. 혹시 가지고 계신 대지 지분을 알고 계세요? 예, 20평이요. 20평이요? 자, 그럼 이렇게 보세요. 20평인데 이런 주거지역에서 나중에 재건축이 된다면 무상 지분율을 대략적으로 한 130%를 봐요. 그러면 26평형 아파트를 얻게 됩니다. 무상으로. 만약 30평대 아파트라고 한다면은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26평형 아파트의 시세가 어느 정도냐라고 판단을 한다면 지금 금액이나 나중에 26평형 새 아파트를 받는 금액이나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사업성도 조금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향후의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것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요. 어떤 재건축이 기대된다라고 해서 전세 비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라면은 나중에 미래 가치를 하기 위해서 그걸 감수하고 싸게 거주도 해가면서 나중을 기약하면서 할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결국은 내 거보다 더 새 아파트고 조금 평가가 덜한 위례 신도시라든지 하남에 있는 그 미사지구 같은 그 아파트들이 주변에 있으면서 결국은 여기보다는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즉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전세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그런 분위기도 안 될 뿐더러 그냥 일반적인 수요자들도 다 하나같이 나보다 더 뜨겁게 달궈진 어떤 좀 큰 빚 여기에 이제 몰리기 때문에 괜히 좀 오래 갖고 있을수록 이거보다 좀 옆에 뜨거운 어떤 횃불에 비해서는 좀 너무 차가운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에요. 여기는 장기적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가능한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적기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올해 하반기를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때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갈아타기 전략을 하는 것도 또 방법이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도록 제가 권유를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예. 자, 이윤환 대표께서는 방송 외에도 무료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입니다. 3월 7일 토요일, 9일 월요일 낮 12시 30분부터 진행되고요.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짜배기 매물정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부터는 2077-6392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과 ENR 투자연구소 이수희 소장과 함께할게요.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두 분의 소장님께서 세 가지 매물 준비하셨는데요. 박준영 소장님, 오늘은 어느 곳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풍부한 지역개발 호재와 분양가가 저렴해서 1,500만 원의 소액 투자로도 단기 시세 차익 가능한 마포구 성산동 매물 준비했습니다. 잠시 뒤 성산동 들릴 거고요. 이수희 소장님께서 오늘 두 개 매물 준비하셨죠? 네, 저는 높은 상업시설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개발 호재과 뉴타운들이 많아서 단기 황금성과 수익성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중구 황학동 매물 한번 준비해봤고요. 마포구 지금 상수동 매물도 준비해봤는데 복합 개발이 많고요.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이 넓기 때문에 실입주도 가능한 매물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마포구, 중구, 이렇게 되네요. 먼저 황학동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보시죠. 중구 황학동 오피스텔입니다. 이 6호선 신당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입니다. 올 6월이 되면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10층 건물 가운데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1억 9,8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9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8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실제 투자 금액 다 빼고 나면 1,0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한번 들어보죠. 매력적인 건물이어야 합니다. 추천 포인트 살펴주세요, 소장님. 네, 가장 매력적인 추천 포인트라고 하면 정말 소액 투자가 가능하시다는 건데요.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전세를 놓게 되시면 800만 원으로 중구에 위치 좋은 곳에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중구 같은 경우는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본 매물 근처로는 5개의 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5개의 역을 그물망처럼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역 이용이 가능하다는 추천 포인트를 또 갖고 있겠고요. 본 매물은 또 도로망 발달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막히지만 않는다면 강남까지 접근성이 15분에서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남 접근성, 업무타운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상업시설이 70%는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자본 유입이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미래적으로 가치가 꾸준히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황학동 같은 경우는 장충동과 신당동 외에 조금 그에 비하면 약간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소액 투자해서 수익성을 올리면서 황금성, 안정성, 희소성을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입지적인 여건을 조금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중구 중에서도 황학동, 그 인근 지역으로 뭐가 있는지 조금 더 살펴주신다면요. 네, 일단 황학동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위치적으로 본다면 장충동과 신당동 중간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신당역을 도보 한 7분에서 8분 정도면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근처에는 1호선, 2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을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역 이용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근처에는 또 명동이라든지 동대문 쇼핑 메카 지역이 굉장히 많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그 서울에서는 상업시설이 가장 많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야간 비율이 굉장히 많고요. 상인들의 배후 주거지로서 굉장히 곽강을 받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처엔 또 이태원이라든지 그리고 여의도, 용산, 그리고 강남까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업무타운까지도 이동이 굉장히 편리해서 그들의 배후 주거지로서도 각광을 받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근처에는 신라호텔, 면세점, 그리고 장충당 공원 등이 있고요. 청계천도 가깝기 때문에 환경적인 조건도 굉장히 잘 맞춰진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물의 가치를 끌어올릴 만한 개발 호재들도 좀 많아야 될 텐데 어느 지역을 봐야 되는 거죠, 소장님? 네, 일단은 이 지역 자리가 좀 생소하셔서 어떤 지역을 봐야 할지 좀 이렇게 고민이 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장충동이나 신당동 같은 경우는 대기업 사옥들이 지금 사옥을 늘리면서 입지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여파가 지금 황학동까지 지금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 예를 들어서 그 근처에 롯데캐슬 베네치아라는 고급 주상 복합이 있는데요. 그 가격이 지금 계속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런 여파들을 본 매물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밑에 쪽으로는 또 약수와 청구 복합 개발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또 일어날 수 있다면 업무타운 상업시설이 또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용인원 창출이 되고 지속적으로 자본이 유입되면서 자족도시로 걷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강변이 또 가깝기 때문에
한강변 개발 계획의 위치도 받으실 수 있는 거고 입지 규제 최소 지구 중에 후보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고층 건물이 많은데 앞으로 후보지가 됐기 때문에 고층 건물이 더 들어서게 된다면 위치가 지금보다는 지가가 아무래도 배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의료타운 쪽으로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또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의료 관광타운으로 거듭날 수 있는 지역인데요. 명동부터 을지로까지 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호텔 이용하시고 쇼핑 메카 지역으로 해서 그 쇼핑 지역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지속적인 미래 가치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처에 또 왕십리 유턴이라든지 재건축 단지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들의 이주 수요까지도 한번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갖고 있겠습니다. 서울시 내에 개발되는 곳이 굉장히 많아서 뭐 중구 쪽에 뭐가 있지 언뜻 생각이 안 났었는데 설명 주시니까 또 크나큰 그런 호재들이 이제 대기 중인 상황이고 또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 보겠습니다. 올 6월이 되면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고 오피스텔입니다. 어떻게 지어지게 되나요? 네, 일단은 오피스텔이고요. 10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주차가 편리하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쇼핑 메카 지역에 맞게끔 좀 고급스럽게 지어질 예정이라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세련되게 지어질 예정이고요. 방 2개의 거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방범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편리합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또 도로변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주차 그리고 개방감, 체감감까지 탁월하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말씀 주시는 동안에도 실투자금 800만 원 이게 떠나질 않아요. 이게 네. 어떻게 이 가격이 가능한 건지 좀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네, 본 지역 같은 경우는 주야간 비율이 굉장히 많은데 동대문 상인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서울에서 주야간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거지로 찾는 곳이 대부분 장충동, 신당동 그리고 황학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또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가는 1억 9,800만 원인데 전세를 놓게 되면 1억 9천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소액인 8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신 거고요. 또 월세도 굉장히 잘 나가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3,090만 원 정도 놓으실 수가 있겠고요. 1억 2천 정도 대출 활용하시면 소액인 4,800 그래서 13% 정도 수익률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실거주 목적도 괜찮죠. 근데 이제 동대문 쪽에 일 하고 계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삼는다면 어마어마한 이 임대 수요층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혹시 매수에 나설 때 유의할 점 없겠습니까? 네, 일단은 그 도보로 역에서 8분 정도, 7, 8분 정도 되기 때문에 좀 거리감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유동 인구라든지 임대 수요가 좀 맞춰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네, 주변 지역 자체가 상업시설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동대문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쪽으로 배우주거지를 많이 찾는데 신규 주택이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좀 고급스러운 오피스텔을 많이 찾으시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보로 거리가 좀 있지만 임대 수요는 굉장히 잘 맞출 수 있다는 거에 투자 포인트를 주시고 중구에 지금 집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액대주 매물을 찾아보시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800만 원 소액 투자 가능하시다는 거 염려해 두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첫 번째 매물 살펴보고 왔습니다. 중구 황학동에 있는 오피스텔 매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포구로 가시죠. 마포구 성산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망원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올 1월에 준공이 완료된 상황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4층입니다. 매매 금액이 2억 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1억 9천만 원 하면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으로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매물도 그렇고 이번 매물도 그렇고 실제 투자금이 굉장히 저렴해요. 네, 추천 포인트 살펴주신다면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항시 나오면 얘기하는 가격 부분인데요. 가격? 예, 물론 이제 전세가도 높지만 워낙 분양가가 저렴해서요. 1,500만 원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월세 전환 시에는 10%의 고수익이 가능한 매물이고요. 두 번째는 풍부한 임대 수요입니다. 그래서 반경 3km 내에 무려 6개가 대학교가 6개가 위치하여 학생 수요가 많고
그리고 홍대 상권과 상암 DMC가 인접하여 혼자 사는 직장인은 물론 외국인들의 임대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대 성장 거점 개발 단계적 추진인데요. 마포구에서는 마포 비전 4대 거점 육성으로 상암 지역은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 거점, 홍대 일원은 예술, 문화, 보행 기반의 관광 거점, 합정 지역은 당연히 문화 창작 발전소를 포함한 역사, 문화 중심지, 그리고 공덕 지역은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등 마포구 성장을 선도하는 4대 성장 거점으로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현재와 미래의 가치가 보장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마포구의 개발 호재들도 굉장히 많고 또 무엇보다도 일단은 잘 알고 계시는 지역이긴 합니다만 주변 지역 중심으로 교통 편리한지 편의시설 네. 잘 갖춰져 있는지 요거 좀 체크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초역세권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6호선 망원역과 도보 5분 그리고 마포구청역과는 도보 7분 거리 초역세권 지역으로 임대 수요가 풍부하고 더불어 6호선 서울 서북부와 동북부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도심을 통과하는 모든 노선과 환승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내 각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 할 수 있고요. 그 두 번째는 한강이 접해 있는 서울의 관문 지역으로 동서울 남북을 가로지르는 내부 순환도로 그리고 자유로 그리고 강변북로 등의 강선도로와 한강을 가로지르는 마포, 서강, 양화, 성산, 가양대교 그리고 2017년 개통을 예정으로 북단의 상암과 남단의 목동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월드컵 대교 그리고 강서 지역과 공항 그리고 여의도, 광화문 등을 연결하는 서울의 관문 지역에 위치하여 서울 전역은 물론 수도권의 이동이 편리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쾌적한 생활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미산 그리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 그리고 월드컵 공원, 난지도 등이 가깝게 있고 특히 강변북로 위에 공원과 숲길 그리고 자전거길을 갖춘 망원 초록길을 조성함으로써 편리성과 함께 휴식 공간까지 확대하여 서울이지만 쾌적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수한 교육 환경으로 국내 유수의 연세대, 홍익대, 이화여대, 서강대, 명지대, 경기대 등 명문 대학이 인근에 있어 교육 환경이 매우 뛰어나 교육, 생활, 그리고 주거 환경까지 갖춘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개발 호재들 살펴볼게요. 마포구 중에서도 성산동에 매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하면 이제 상암 DMC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역세권 개발 사업 추진인데요. 그 마포구에서는 현재 마포구청역 주변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 상업시설, 업무시설, 그리고 오피스텔 등으로 개발 중에 있어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2의 여의도라 불리는 상암 DMC 개발인데요. 마포구의 아이콘이 될 상암 DMC는 현재 첨단 IT, 그리고 금융, 미디어 산업, 그리고 약 800개 업체가 입주 중이고 내년에는 일반 직종까지 포함해 6만 8천여 명의 종사자가 상주할 예정으로 많은 인구 유입에 따른 후광 효과 또한 임대가 및 집가 상승에 크게 이바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색 상암 DMC 역세권 대규모 복합단지 개발 추진인데요. 경의선과 인천공항철도 그리고 지하철 6호선 등 3개 노선이 지나는 수색 상암 DMC의 역세권을 삼성동 코엑스와 맞먹는 대규모 복합단지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대단히 유동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로 본 매물의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여 투자 가치가 무궁무진하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개발이 완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이 지역은 발전을 하고 개발되고 있는 상태죠. 매물 가치 끌어올릴 만한 호재들 충분해 보이고요.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이미 준공은 완료된 거죠. 1월에 완료된 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1월에 준공이 됐고요. 네. 투룸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래서 5층에 4층이며 전용이 49.57제곱미터 전용이 굉장히 좀 큰 편이고요. 투룸에서. 그리고 대지가 19.97평에 방 2개, 그리고 욕실, 그리고 주방과 분리된 거실로 이루어진 투룸이고 그리고 필로티 구조로 100% 주차 공간이 확보되었고 엘리베이터, 방범용 CCTV, 그리고 LED 전등, 그리고 BD의 설치, 그리고 고급 내장재 사용과 결로 방지 시공을 하였고요. 특히 다세대 주택에서 보기 드문 넓은 베란다가 있어 공간 활용이 우수한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발코니도 사진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봤고요. 그리고 네. 내부 사진은 무엇보다도 이제 준공 완료됐으니까 더더욱이 많이 이제 확보를 해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함께 이제 화면을 보셨을 텐데요. 가격 분석해 드려야죠. 매매 가격도 중요하고요. 또 네. 임대 났을 때 그 수익률도 어떻게 예상할 수 있나?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아주 저렴한 분양가 2억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가가 1억 9천만 원이고요. 실투자 1,500만 원입니다. 월세 수익과 시세 차익의 동반 상승을 기대하시는 투자자께서는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70만 원, 그리고 대출 1억 4천만 원 정도 이용하시고요. 실투자 3,500만 원으로 대출이자 공제하고 연 350만 원에
수익률 10%의 수익률이 가능한 그런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성산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준공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는 확실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예. 물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매수할 때 유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만 좀 꼽아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투자자께서는 개발 여지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향후 개발 가치를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대출은 월세로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장 방문을 꼭 하셔서 외관 및 대장재 시공에 쓰인 자재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내부 사진 저희 들여다봤습니다. 마포구 성상동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지난 1월에 준공 완료된 매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 매물도 마포구입니다. 이번에는 상수동으로 여러분들 안내할게요. 마포구 상수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상수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5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푸른 구조인데요. 5층 건물 가운데 5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 보겠습니다. 2억 7,500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이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렇게 빼고 나면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정도로 내다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이 매물은 이수희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번째 매물입니다. 마포구 상수동 매물. 이 매물은 어떻게 좀 포인트를 잡고 저희가 접근해보면 좋을까요? 네, 저희 앞에서 마포구의 그 장점을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4대 성장 거점을 기준으로 해서 마포구가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4대 성장 거점의 딱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덕과 합정의 중간쯤에 있기 때문에요. 그 여파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전용이 좀 넓은데 이쪽 지역의 전세가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전세가 2억 5천 정도 하는데 2,500만 투자를 하시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추천 포인트를 갖고 있겠습니다. 만약에 또 수익형으로 하신다고 해도 이쪽 지역 자체가 복합 개발이 많아서 고용 창출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없이 또 수익률도 내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겠고요. 아무래도 본 매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한강변을 도보 2분이면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한강변과의 거리도 굉장히 가까운 그런 장점을 갖고 있겠습니다. 네, 상수동 인근 지역 떠올리면요. 일단은 상암 쪽도 가깝고 홍대 쪽 가깝고 여러모로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의 그 어떤 인드수를 쫙 끌어들일 만한 그런 곳이 아닐까 싶어요. 입지적인 여건 보게 특징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은 6호선 상수역을 도보 4분이면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앞쪽으로 걸어가시면 도보 2분이면 한강공원을 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통편과 환경적인 요건이 굉장히 잘 맞춰진 지역 중에 하나고요. 한강만 건너면 여의도, 강남, 그리고 용산, 공덕 등 주요 업무지로 이동이 또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요. 업무지로 이동이 편리해서 이쪽으로 또 배우 주거지로서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근처에는 홍대, 이대, 연대를 비롯해서 유명한 대학가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런 대학가와 직장인들의 배우 주거지로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마포구 같은 경우는 상권이 지금 많이 확장이 되면서 요즘에 주목받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백년 상권이라는 홍대 상권을 또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합정 상권, 그리고 공덕 상권, 상권들에 많이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상권 또한 굉장히 풍부한 지역 중에 하나고요. 이 지역 자체가 교육 수준이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처에 초중고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실 입주하실 분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여건이고요. 한강변 가깝고 난지도공원도 월드컵 경기장도 잘 되어 있어서 부대시설, 편의시설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또 복합개발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부대시설과 편의시설 상권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포구에 위치해 있는 어떤 그 호재들 정리를 해볼게요. 앞에서 성산동 살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복되는 교집합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상수동만의 개발 호재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요, 소장님, 이미 개발 호재들이 많이 알려져 있고 시청자분들도 대부분 아세요. 이미 물건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도 해볼 수 있을 텐데 추가적으로 더 좀 끌어올릴 만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봐주세요. 네, 일단은 많이 반영이 지금 된 지역인데요. 아무래도 그
땅 매입을 하실 때 조금 저렴하게 매입을 하셔서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본 매물 자체가 있는 지역 자체가야 그 밑에가 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지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신규 주택 자체가 공급이 잘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거로 본다면 합정동 균형 발전 촉진 지구를 들 수가 있겠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1구역이 공사가 끝난 후에 지금 시세 오름이 공사 전보다 공사 후가 오름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파도 한번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홍대 같은 경우도 지금 100년 상권인데 앞으로 또 복합개발에다가 호텔까지 지을 예정이기 때문에요. 그로 인한 고용 창출과 지가 상승의 후광 효과를 좀 톡톡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홍대 상권이 아무래도 지가가 올라가면서 상권 확장으로 인해서 그 주변 지역 자체가 또 지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주변 지역 자체가 합정동, 상수동, 망원동 이쪽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의 후광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 앞으로 오름세를 또 조금 더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 매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단 쪽으로 당일리 발전소가 있는데요. 당일리 발전소 같은 경우는 지하화가 들어갔고요. 지금 지상에서 공원을 착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쪽에 공원과 한강이 굉장히 가까워지면서 외국인 관광객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부인들도 많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명물로 자리를 하면서 본 매물에 미치는 가치도 한 번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상암 DMC 같은 경우는 고용인원 창출이 거의 8만 명인데요. 그 안에 또 롯데 쇼핑몰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고용인원 창출을 또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배우 지거지로서 본 매물까지 미치는 효과와 가치 상승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물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강변 위주로 해서 개발 계획들이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강변 개발 계획에 의해 한강변이 가깝기 때문에요. 그런 복합이나 인프라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잖아요. 학생, 직장인들, 또 뭐 상인들 다 합하면 물론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멀리서 유입되는 인구들도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혹시 새로 이제 둥지를 틀 임대 수요층 한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근처에 대학가만 해도 한 7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상암 DMC가 네. 이제 아까 8만 명 정도라고 했는데 롯데 쇼핑몰이 들어온다면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인원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앞으로도 복합개발 홍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서 인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임대를 놓으신다면 공실 없이 리스크 없는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건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열심히 이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 같고요. 올해 5월이 되면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지어지나요? 특징요? 네, 지금 잘 올라가고 있고요. 방 2개 거실, 본 매물은 또 발코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임새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5층이지만 편리하게 올라다니실 수 있고 CCTV 보안 설치했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전기도 LED 전등을 쓰셨고요. 그리고 본 매물 지으신 건축주분이 다른 매물 지은 걸 제가 봤는데 굉장히 인테리어가 고급스럽고 디자인이 깔끔하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일관 소광등이라든지 기본으로 뭐 세탁기, 가스레인지 등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전용이 그래도 실입주하시기에 괜찮은 좋은 전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입주하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하고 위치적으로도 주변에 보면 아파트 단지라든지 상업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그 앞쪽으로 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개방감, 체감감, 그리고 그 주변 환경 자체가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실입주하실 분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매물입니다. 네, 시나리오를 2개 놓고요. 실입주 가격대 그리고 임대 가격대 이렇게 좀 분석해 주세요. 네, 일단은 이 정도 평수가 전세가가 거의 2억 4천, 5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네. 매물이 지금 매매가가 2억 7,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놓으면 2억 5천이거든요. 근데 또 그 전세 얻을 돈으로 2,500만 더 하신다면 실입주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전세 놓으실 분들은 소액 투자해서 좋으신 거고, 지금 실입주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한강변 앞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또 월세가 잘 나가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월세를 놓는다면 5천에 100 정도 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융자는 한 1억 6천 정도 활용하시고 뭐 부대 비용 다 빼시고 지금 소액 투자 6,500 하시면 10% 정도 또 수익을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실입주 하실 분들, 수익을 내실 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은 매물입니다. 마지막 매물 이렇게 살펴보고 왔습니다.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보들 확인해 드릴게요.
저희 방송 끝난 뒤에도 매물 정보 알려드리기 위해서 전화 계속 열어두고 있어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2077-639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더 상세하게 안내해드릴게요.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과 이해날 투자연구소 이수희 소장과 함께했고요.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